어머니, 저희 집안하고는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딸아이 수진이의 예비 사돈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있더군요. 언제 이렇게 설레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28회 동안 딸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은 온통 일과 육아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일을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 딸의 저녁밥을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프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지만 딸아이 수진이만큼은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시집을 간다니. 엄마,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꼭 예쁘게 입고 나와. 알았지? 어젯밤 수진이가 신신당부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엔 기대와 함께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제 착각이었을 겁니다. 딸이 저를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옷을 골라야 했습니다. 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요. 한참을 뒤적이다가 5년 전 수진이가 취직 기념으로 사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아껴두느라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를 입어봤습니다. 옷은 여전히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옷을 입은 제 모습은 왠지 어색했습니다. 청소일을 하면서 다져진 굵은 팔뚝, 거칠어진 손, 화장기 없는 얼굴. 이래도 괜찮을까? 잠깐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왔고 딸 하나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오늘은 당당하게 해. 딸아이 행복한 모습 보는 게 내 소원이잖아. 오전 11시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회사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화장까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잠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머, 그 옷 입으셨네? 예쁘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이 약간 차갑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아, 떨지 마. 엄마가 있잖아.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제 손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그런데 혹시 준혁이 부모님이 뭐 물어보시면 적당히 대답하면 돼. 너무 솔직하게 다 말할 필요 없어. 알지? 적당이라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예비 사돈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비 사위인 준혁이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젊은 청년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사람답게 얼굴도 준수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 어머님이세요. 준혁이의 소개에 따라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뵀습니다. 두 분 다 말끔한 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셨는데 저를 보는 순간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손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청소일로 거칠어진 제 손과 검게 그을린 피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내,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예비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실망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딸아이를 위한 날이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아버지가 메뉴판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도 오실 줄 알았는데 혼자 오셨습니까? 내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제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빚을 지고 도망간 것이지만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중간중간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이 아버님,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다니.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사돈 어머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도 긴장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적당히 대답하라던 수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 일을 합니다. 빌딩 청소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정직하게 일하며 딸을 키운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예비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다 말고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준혁이는 당황한 듯 수진이를 쳐다봤고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명백한 실망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소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에 대한 모든 평가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청소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예비 시아버지가 애써 무난한 말을 했지만 그 어조는 분명히 하지만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하는 일로는 마땅치 않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아이 수진이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빨개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수진이가 창피해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떳떳한 일입니다. 덕분에 우리 수진이 대학도 보내고 좋은 회사도 취직시켰어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댁 가족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은 식사 시간 동안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수진이의 회사 이야기, 준혁이의 직장 이야기만 계속 물었고 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예비 시아버지가 형식적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아이들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천천히 생각해 본다는 말.
그것은 곧 반대한다는 뜻이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실수한 것 같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조금 걱정돼서 그래. 수진이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요. 택시를 잡아 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멋진 차들, 예쁘게 차려입은 사람들.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내가 딸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준혁이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까 입었던 블라우스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환하게 웃으며 목에 금메달을 걸고 있는 사진.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 핸드볼 금메달. 그때의 저는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칭송했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 일을 하는 딸에게조차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금메달을 팔지만 않았어도 아니야, 그래도 딸아이는 잘 키웠잖아. 그걸로 됐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방에서 수진이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엄마 준혁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 딸아이 수진이가 눈물 흘리며 전화기 너머로 그 말을 할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그대로 둔 채 벽에 기댄 채로 숨을 참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시댁 가족들의 표정을 봤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빌딩 복도를 걸레질하고 화장실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딸아이 수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준혁이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 저는 수진이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혁아,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딸의 훌쩍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빈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수진이는 출근하기 전에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고 가. 회사 가서 힘들잖아.
제가 따뜻한 된장국을 내밀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입맛이 없어서. 아이의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모양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잠깐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미안함도 슬픔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거지. 셋째 날 저녁 제가 청소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방에서가 아니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보고도 멈출 수 없었는지 수진이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준혁아, 근데 아버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 엄마한테 직업을 바꾸라고? 저는 현관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직업을 바꾸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우리 엄마는 평생 그 일 하시면서 나 키우신 건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아, 너는 나 편이야, 아니야? 부모님 편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준혁이가 뭔가 대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부모님 설득하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준혁아, 우리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계단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직업을 바꾸라고. 58살 먹은 나한테 지금 무슨 다른 일을 하라는 건가요? 평생 이 일만 해온 사람한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딸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제 존재 자체가 수진이한테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 한참을 계단에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옷매를 여미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전화를 끊고 소파에 얼굴을 묻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수진아, 저녁 먹었니?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꺼냈습니다. 김치를 썰고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저녁을 차려놓고 수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그저 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준혁이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준혁이 부모님이.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다 엄마 탓이지 뭐.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탓이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신 건데. 왜 엄마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딸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청소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다만
내가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플 뿐이지.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네 부모님이 엄마한테 다른 일 하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역시 그랬구나. 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수진이 입에서 직접 들으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뭐래? 준혁이도 어쩔 수 없다고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설득해 보겠다는 말. 그것은 결국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어떻게 괜찮아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딸아이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 직업을 바꾸라고? 58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일 말고는 해본 게 없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식 때 제가 그냥 안 가면 될까요? 딸의 엄마인 척하지 않으면? 그러면 수진이가 덜 창피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청소일을 나가야 했으니까요. 조용히 옷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벌써 5년째 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지만 아직 신을 만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수진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도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쌀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낡은 운동화 소리가 아스팔트에 딱딱 울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 운동화가 예전에는 무척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였더라? 아, 그래. 이게 올림픽 때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였지. 1988년 금메달을 딸 때 신었던 운동화. 30년이 넘도록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신고 다녔던 것. 한때는 이 운동화가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낡고 남루한 가난한 청소부의 신발일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딸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일터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짜고 복도를 닦고 계단을 쓸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준혁이가 우리 집에 온대요. 엄마랑 얘기하고 싶다고. 준혁이가? 무슨 얘기를 하러?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김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무슨 말을 하러 오는 걸까요? 혹시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러 오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준혁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있는 준혁이는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셨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공손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수진이와의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그것은 곧 반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 말고 다른 일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으실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직접 듣는 것과 수진이를 통해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준혁이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니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 준혁 씨,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58입니다. 지금 새로운 일을 배우기엔 그게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준혁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변 시선, 체면, 격, 그런 말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수진이가 일어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 넌 부모님 말만 들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말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준혁 씨도 난처한 거야. 엄마. 수진이가 저를 돌아보며 울먹였습니다. 왜 엄마는 맨날 참기만 해요? 왜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미안하다고만 해요? 아이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청소 일을 하는 게 잘못인가? 가난한 게 잘못인가? 딸 하나 제대로 키운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그때 현관에 놓인 제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이 운동화를 신고 금메달을 땄을 때는 모두가 저를 칭송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사람인데 그저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하는 일로 정해지는 건가?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 방에서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 준혁이네 부모님이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수진이가 그 말을 꺼낼 때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으니까요. 최후 통첩. 그 단어의 무게가 거실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준혁이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도 매일 회사에 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눈을 보면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벌써 왔니? 저녁은? 제가 물었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저는 서둘러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이한테서 연락 왔어. 그래, 뭐래? 준혁이 부모님이 최종 결정을 하셨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 결혼을 허락하시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이어서 한 말에 그 한숨이 목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대요. 조건? 무슨 조건?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거나. 수진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아니면 결혼식 때 엄마의 직업을 숨기래요. 하객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일 하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식에 안 오시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딸의 결혼식에 엄마인 제가 오지 말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28살 다 된 딸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어떡하면 좋아?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이게 말이 돼요? 결혼식에 친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엔 차라리. 안 돼. 제가 수진이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준혁이를 사랑하잖아. 그 사람도 널 사랑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엄마. 수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수진아, 엄마가 결혼식에 안 가면 어때? 중요한 건 내가 결혼하는 거지. 엄마는 집에서 너 생각하고 있을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날 키우신 건데. 엄마가 날 여기까지 키우신 건데. 아이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현관 신발장 옆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운동화.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이 신발. 1988년 서울올림픽 결승전 날 이 운동화를 신고 코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날 온 국민이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훌륭하다고, 멋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사람인데 그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딸의 결혼식에도 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동화를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직하게 일하며 산 게 잘못인가? 딸 하나 키운 게 잘못인가? 눈물이 운동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TV가 켜졌습니다. 수진이가 리모컨을 잘못 눌렀는지 아니면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끄려고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나운서의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주 특집 다큐멘터리를 예고해 드립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아 당시 금메달을 안긴 영웅들의 지금을 찾아가 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 26살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제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 주장 강은희. 그녀는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의 값진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코트를 돌며 관중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 이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TV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에 든 낡은 운동화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 숨겨둔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올림픽 때의 사진들, 신문 기사들, 그리고 금메달을 팔았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판 돈으로 수진이의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국가가 준 최고의 영예를 저는 딸의 미래를 위해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딸의 결혼식에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메달을 팔지 않았다면? 영광을 지켰다면? 그랬다면 지금 달라졌을까?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메달이 있든 없든 지금 제가 청소일을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준혁이네 부모님은 금메달이 아니라 지금의 제 직업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TV 화면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저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때 수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나오다가 TV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저거. 수진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 제가 금메달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엄마 닮았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까 그 사람, 이름이 강은이였어요. 엄마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정말 엄마를 닮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혹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똑같은 사람도 3명은 있다잖아. 하지만 수진아 이제 자자. 내일 또 회사 가야지. 저는 일어서며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는 뭔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다시 한번 꺼진 TV를 쳐다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그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제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아니야. 설마 저를 찾아오겠어요.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낡은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올림픽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에게 혼잣말로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사진 속의 저도 지금의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금메달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엄마예요? TV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딸아이를 보며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온 국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밤 9시 저는 집에 일찍 들어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피곤하다며 일찍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정말 저를 찾아왔을까요? 30년도 더 지난 옛날 선수를. 아니야 설마.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 밖에서 수진이가 거실 TV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도 그 프로그램을 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은희 씨 맞으십니까?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88올림픽 특집에 강은희 씨의 이야기가 나갑니다. 촬영 협조를 부탁드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방송 전에 미리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강은혜 씨 국민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방송이 나간다. 지금 이 순간 거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빨리 나와봐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TV 화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준혁이네 집 거실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박철수 씨와 시어머니 김영숙 씨 그리고 준혁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채널 돌려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김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88올림픽 특집이네. 그때가 언제였더라?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박철수 씨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지. 온 나라가 들썩였었는데. 그렇게 무심코 TV를 보던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자 핸드볼 결승전. 땀에 젖은 얼굴로 뛰어다니는 선수들. 그리고 그중 한 명 등번호 4번을 단 주장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의 영웅 강은희 선수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젊은 강은희가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강은희, 강은희가 해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박철수 씨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강은희?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시상대에 선 젊은 강은희. 목에 금메달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빌딩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는 나이든 여성.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는 모습. 그리고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30년 전 금메달리스트 강은희 씨, 그녀는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네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 김영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잖아.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제작진은 제 과거 동료들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은희는 우리 팀의 자랑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뛰었고 가장 책임감이 강했죠. 옛 동료가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그날 은희가 그렇게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은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화면에 젊은 시절 제가 동료들과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결혼, 그리고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 남편은 빚을 남기고 떠났고 강은희 씨는 홀로 어린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준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다고. 그리고 딸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은희 씨는 자신의 금메달을 팔았습니다.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금메달 매각 영수증. 국가가 준 최고의 영예를 그녀는 딸의 미래를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현재 강은희 씨는 빌딩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현재의 제가 새벽 일터로 가는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걷는 모습. 저 운동화를 보십시오. 바로 1988년 올림픽 때 신었던 그 운동화입니다. 30년이 넘도록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숙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준혁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송은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때 온 국민의 영웅이었던 그녀.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메달만 기억할 뿐 그 메달을 딴 사람의 삶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강은희 씨,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영웅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혁이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박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국가대표를, 금메달리스트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준혁이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아, 어디 가니? 수진이한테 가야죠. 당장. 바로 그때 우리 집 거실. 수진이는 TV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아이는 화면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금메달리스트였다는 걸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수진이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금메달을 나 때문에 팔았다는 걸 왜? 아이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엄마 때문에 부담 가질까봐. 부담? 이게 부담이에요? 수진이가 제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엄마는 영웅이에요. 금메달리스트라고요. 그런데 내가 엄마를 창피해했어요. 엄마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있어요.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나 준혁이네 부모님이 엄마 무시할 때 엄마 편 제대로 못 들어줬어요. 엄마가 청소 일하신다고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 옆에 앉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안 괜찮아요. 엄마는 나 때문에 금메달도 팔고 평생 힘든 일 하시면서 나 키우셨는데 나는 수진이가 제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후회 안 해. 금메달보다 내가 더 소중해. 넌 엄마의 진짜 금메달이야. 그 말에 수진이가 더 세게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박철수 씨와 김영숙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아니 강은희 선수님, 제가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김영숙 씨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저는 두 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박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국가의 영웅을, 금메달리스트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권위적이던 분이 우는 모습을. 사실은 저도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박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 막노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 그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더 남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과거를 숨기려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금메달을 팔아서라도 딸을 키우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김영숙 씨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몰랐던 거예요. 아닙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금메달이 있든 없든 어머님은 존중받아야 할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 말에 저는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준혁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수진아 미안해. 내가 어머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어. 부모님 눈치만 봤어. 이제 괜찮아.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철수 씨는 제게 올림픽 이야기를 물어봤고 저는 처음으로 그때의 기억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글쎄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 금메달을 파실 때는요?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슬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금메달이 마지막으로 제 딸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엄마 이 구두 신어요. 엄마 예쁘게 보이셔야죠. 결혼식 당일 아침 수진이가 새로 산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 신발장 구석에 있는 낡은 운동화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혼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제 딸 수진이가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화창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니 수진이가 이미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아 벌써 일어났니? 응 엄마. 긴장돼서 잠이 안 와.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좋은 사람이야. 행복할 거야. 응 엄마. 고마워.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야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 되자 수진이가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쇼핑백 안에는 고급스러운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분홍빛이 도는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얼마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제일 예뻐야 해요. 제가 한복을 입자 수진이가 화장도 도와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곱게 차려입기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새 구두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 구두 신어요. 한복에 딱 맞을 거예요. 반짝이는 검은색 구두였습니다. 분명 비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현관 신발장 구석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 낡은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그 운동화. 수진이가 제 시선을 따라 운동화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그 운동화를? 저는 천천히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을까? 이거 신어도? 수진이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신어요. 그게 진짜 엄마니까.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한복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제게는 이게 가장 편하고 의미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떨리죠?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떨려. 근데 이상하게 설레기도 해.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준혁이네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철수 씨와 김영숙 씨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오셨습니까? 아니, 강은희 선수님. 박철수 씨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김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그 운동화. 내 올림픽 때 신었던 거예요. 제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김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 멋지세요. 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TV에서 본 강은희 선수 아니세요? 맞아요.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와, 진짜 본인이시네. 하객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누군가는 악수를 청했고 누군가는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선수님,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봤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금메달을 팔아서까지 딸을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니. 수진이가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아이가 하객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면사포를 쓰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러 가던 날들, 딸의 학비를 걱정하던 밤들, 금메달을 팔던 그날의 아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 환한 미소가, 저 행복한 얼굴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박철수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사돈 어르신이십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영웅 강은희 선수님이십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 뵀을 때 저는 이분의 직업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신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국가대표였고 그 금메달을 딸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은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아니 강은희 선수님.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수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준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혁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제가 어머님의 금메달을 찾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파신 그 금메달이요. 제가 온갖 경로를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준혁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금메달이 있었습니다. 제 금메달이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어머님, 이건 어머님 것입니다.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진 그 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준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진짜 영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금메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거리요.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해가 지고 결혼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진이와 준혁이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딸을 보내고 저는 혼자 결혼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혁이가 찾아준 금메달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금메달.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금메달은 따로 있다는 것을. 반듯하게 자라준 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딸. 그게 제 진짜 금메달이라는 것을.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한복 아래로 보이는 그 운동화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당당해져도 되는 걸까?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당당해도 돼. 내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 금메달을 땄던 그날도, 금메달을 팔았던 그날도, 청소 일을 했던 모든 날도 다 내 인생이야. 다 자랑스러운 내 인생이야. 저는 금메달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이제 행복해도 돼. 당당해도 돼. 넌 충분히 잘했어.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